두 번째 영상이요. 50쪽에 롤스의 정의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롤스의 정의론이 상당히 복잡한 거긴 한데,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히 행정학에서 공부할 때는 이걸 좀 많이 요약해서 공부하는 편에 속하죠. 자, 이 50쪽에 위에서 세 번째 문단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아주 대표적인 그 공정, 형평에 대한 철학자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자, 그의 생각은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자, 원초적 지위와 무지의 장막이라는 가상의 개념을 도입하죠. 자, 롤스의 정의론도 일종의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배경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미국 개념인데, 미국식 이제 사회를 보고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든 건데, 이 롤스라는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철학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당시에 미국 사회가 이제 불공평한 거예요. 사회가 부조리 또는 불공평 또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의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의 모델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설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원초적 지위와 무지의 장막이 현실에는 없는 건데 가상의 상황을 도입을 하는 거죠. 자, 원초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자, 인간이 태어났을 때 그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지위를 원초적 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지의 장막은, 자, 그 우리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떤 그 지식, 종교 이런 것들을 다 그 잊어버린 다음에 나는 나대로 어떤 것을 의견을 얘기를 하고, 또 옆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린 다음에 순수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의논을 하고 선택을 했을 때, 그렇게 내가 옆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없도록 다 이렇게 커튼 같은 게 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그 원초적 지위와 무지의 장막이라는 이 가정을 두고, 나는 옆 사람과 물어볼 것도 없고 옆 사람이 나한테 뭘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이, 나는 나의 어떤 그 입장이라든가 나의 어떤 지식, 학력 이런 것들을 다 버린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결정, 의견 이런 걸 제시한다면, 나는 나대로 제시를 하는 거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이 무언가를 의견을 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으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나의 입장이나 나의 종교,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버린 상태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자, 옆 사람도 그렇고 저쪽 사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바로 롤스의 정의론의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다른 책을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이 롤스의 정의론이라고 하면은 저하고 비슷한 설명을 써놓은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책을 찾아보기엔 좀 너무 내용이 좀 어려워져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포털 사이트에서 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한 번씩 골라서 찾아보시면 그게 이해하기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들이, 자, 이런 롤스라는 이 철학자가 본인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상태에서, 자, 본인의 이해관계를 다 던져버리고 나름대로의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 합의된 무언가가 원칙, 기준이 되어야 된다. 자, 분배, 정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한 거죠. 자, 이렇게까지 가정을 한 이유는 뭐예요?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한 누군가의 의견에 다 이끌려가는 거, 또는 힘이 있는 사람,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일부가 나머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경우, 또는 가진 사람, 뭔가를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회가 흘러간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 그런 나름대로 입장과 이해관계를 모두 던져버린 다음에 결정한 그것이 바로 합의된 기준이 그 분배의 어떤 그 원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51쪽에 그 네모칸이 있죠. 그 부분이 이제 흔히 말해서 좀 외우면 좋을 부분이죠. 자, 정의의 제1원칙. 자, 모든 사람은
자, 다른 사람의 자유와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롤스의 정의론이 그 정의나 공정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1원칙을 자주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자유가 전제된 상태에서 정의나 평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원칙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만약에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하면은 이 정의론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자, 그리고 정의의 제2원칙. 자, 1원칙이 성립됐을 때 그 다음에 2원칙인데, 자,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의 원칙에 따라서 조정돼야 된다. 자, 차등의 원칙.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 자,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그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회균등. 불평등을 고치는 방법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돼야 된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정의의 두 번째 원칙 중에서 이 원칙,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 이제 좀 부딪힌다고 하면은 기회균등이 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맨 아래 줄이요. 자, 일단 첫 번째 원칙 자유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두 번째 원칙 중에서 만약에 뭐가 더 우선이냐 한다면 기회균등이 조금 더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거고, 거기 제가 그 강의 자료에 최소 극대화 원리라고 제가 적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최소 극대화 원리는 이제 차등의 원칙에서 좀 해당되는 얘기죠. 가장 불우한 사람들이 자, 분배해서 소외되지 않고 그나마 가장 나은 상태로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자,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원리를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분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롤스의 정의로는 이제 이상적인 모델을 얘기한 겁니다. 현실이 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델을 제시할 테니까 한번 자, 들어봅시다.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요 세 가지의 논리가 잘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소 극대화의 원리까지 얘기를 해서 뭐 이게 어떻게 아주 나쁘게 말하면 말장난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이 롤스 말고도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뭐 마이클 샌델 교수라든가,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였었죠. 뭐 드워킨이라든가, 뭐 노직이라든가, 뭐 엄청나게 많은 철학자들이 이 공정에 관련된, 정의에 관련된 논의를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오늘 배우는 거에서는 오늘 배우는 얘기 중에서는 롤스의 정의론만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영역이 원체 커져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정과 분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불공정한, 그리고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뭐 사건 사고들이 뭐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질적 행정 가치는 요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밖에도 다른 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행정학 교과서에서는 자유라는 얘기가 좀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유는 이제 뭔가를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타인과 공동체에 폐를 끼치는 거는 자유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런 게 있어. 또 그것도 구분하기 나름인데, 내가 하지 않을 자유, 나 그거 싫어, 내가 안 할 거야, 그런 자유가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자유가 있고, 그것도 또 구분하기 나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별로 안 겪어보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질적 행정가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수단적 행정가치,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공무원 시험이나 우리 행정학 뭐 어떤 시험이라도 잘 나오는 이 수단적 행정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